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요, 엉덩이 통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엉덩이 통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엉덩이가 아프다는 거죠. 그죠? 네. 척추 관절, 그리고 통증 클리닉 등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허리 통증과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의사들이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이 엉덩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부위가 좀 불명확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환자마다 이 표현하는 단어가 달라서 다양한 통증 부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학적 검사와 촉진을 통해서 환자분이 말하는 통증 부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엉치라고 하는 부위는 사실은 그림에서는 요 부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척추에 해당되는 천추뼈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따가 고관절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천추뼈, 그래서 엉치뼈라고 부르고, 주로 환자들이 엉치 통증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저희들끼리 지금 이게 엉치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오시면 다른 곳을 엉치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로 어디냐면요, 바로 이 부위입니다. 화살 표시에서는 어디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방송 중에 이렇게 엉덩이 위에 만져지는 뼈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톡 튀어나온 뼈거든요. 많이 뚱뚱하지 않다면은 대부분 만져집니다. 그리고 여기 가생이에 붙어져 있는 뼈 만져지는 부분 있잖아요. 요 뒤에 딱딱하게. 거기가 바로 이 골반뼈가 올라와져 있는 천추뼈의 일부분인데요. 일리악 크레스트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해요. 이렇게 천골이 올라와가지고 장골과 이렇게 이어지는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장골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뼈가 불룩 튀어나와서 바깥에서 만져지는데, 환자분들은 여기를 엉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엉치 통증이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천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까지도 모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꼬리뼈도 엉치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특정 부위를 가리킬 때도 있겠지만, 지금 얘기했던 요 세 군데, 이제 이렇게 넓은 부분과 허리에서 가운데보다 조금 아래 내려온 부위, 그리고 꼬리뼈까지 내려가는 부위, 여기까지를 엉치 통증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고관절 통증은 무엇일까요? 엉치 통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고관절 통증은 사실 통증 부위로 치면 사타구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타구니 통증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타구니 통증은 서해부 통증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다 보면은 서해부 통증이라고 표현되는 것도 사타구니 통증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관절은 우리가 손을 넣어서 만지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이제 고관절이 깊이 위치하는 부위인데, 그 부분을 고관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엉덩이 통증을 이야기할 때는 아까 말했던 엉치 통증도 있고, 그리고 고관절 통증도 있지만 골반 자체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걸 골반 통증이라고 하거든요. 골반 통증이라는 거는 사실 전반적으로 있는 통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미만성이다, 디퓨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골반 통증 같은 경우에는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적 질환보다는 산부인과적 질환과 관련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골반 통증을 느낄 때는 골반염이 있거나 혹은 자궁과 난소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 골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추 통증, 꼬리뼈 통증이라고 하는 것도 엉덩이 통증의 일부분인데, 이런 미추 통증은 이제 우리가 스키장이라든지 혹은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우리가 꽈당 하고 넘어지면은 꼬리뼈가 다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는 환자들이 이제 꼬리뼈 통증이 생기는데 이 통증 부위가 이 꼬리뼈에서부터 다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꼬리뼈 주위로 근육들이 붙고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곳에 외상을 입었을 때에도 꼬리뼈 자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엉덩이 전반적으로 통증이 오거나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엉덩이 통증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그 엉덩이 통증, 엉치 통증을 이야기할 때는요, 제일 의사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아까 이제 부위를 확인했으면 언제 아픈가를 많이 물어봅니다. 이 왜 언제 아픈가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제 언제 통증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병의 특징들을 좀 나눠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가 뻣뻣하다라는 게 있어요.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엉덩이 통증을 이야기할 때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오전이 아프세요? 오후가 아프세요? 혹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프세요? 밤에 잘 때 아프세요? 라는 거 꼭 물어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가 뻣뻣하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될 질환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같은 척추 질환이거나 아니면 천장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과 같은 비교적 드물지만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오전에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근육의 이완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또 염증성 질환은 밤이나 오전, 낮에, 아침에 시작할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걷거나 움직일 때 엉덩이가 아프고 당긴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때는 이제 걷거나 움직일 때이기 때문에 척추 질환이거나 혹은 관절 질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인 경우에는 두 가지 질환이 조금 구별이 힘들고요. 척추 질환이라면은 다리까지 내려오는 방사통이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관절 질환이라고 한다면은 고관절이나 서해부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환자분들이 또 얘기를 많이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움직이거나 할 때는 괜찮은데 오래 앉아있으면 아파서 앉아있기가 힘들다라고 그랬어요. 혹은 다리가 저리기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앉아있을 때 생기는 통증은 바로 어떤 게 이유일까요? 관절이나 척추 질환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좌골신경통과 같은 통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앉아있는 동안에는 신경 자체가 눌리게 되거나 혹은 신경 주위를 감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과긴장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국소적인 자극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일 다쳤거나 혹은 무리하였거나 특별하게 다치지 않았더라도 엉덩이 주위의 근육이나 혹은 주위의 연부 조직에 국소적인 염증이나 경련이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아파서 앉아있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앉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을 때하고 소파에 앉아있을 때하고는 당연히 다르겠죠. 바닥에 앉아있을 때와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앉을 때 어디에 앉아있느냐에 따라서도 통증의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근육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다쳐서 생긴 일이라면은 딱딱한 바닥에는 앉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쿠션감이 있는 의자에서도 앉아있기가 힘들다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한 염자나 가벼운 외상이 아니라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기 때문에 병원에 꼭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척추질환입니다. 자, 척추질환은 엉덩이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예요.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둘 다 엉덩이 통증, 엉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환자분들은 허리만 아파야 될 텐데 척추니까 왜 엉덩이가 아프지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신경 뿌리가 눌리는 것 때문이에요. 신경 뿌리와 그 국소적인 염증이 아무래도 자극을 주면서 연관통으로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실제로는 초기에는 허리 통증이 있고 이후에는 대부분이 엉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엉덩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신경 뿌리 영역에 대해서 척추질환은 다양한 증상이 유발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요추 4, 5번이나 요천추 아래쪽 병변일수록 엉덩이 통증, 엉치 통증과 연관성이 높다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상적인 MRI에서는 자 보면 이렇게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죠. 이것도 이제 퇴행성 소견이거든요. 이 화면에 나오는 이것도 정상은 아니고 이 정도만 해도 퇴행성 소견인데 의사들은 이런 MRI를 보고는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뭐 정상이다, 뭐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이 뜻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수술이다, 시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화면에서처럼 이렇게 협착증이 있으면 바로 설명을 하죠. 이건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혹은 시술을 하셔야 됩니다. 내시경이나 이런 걸로 이 부분을 깎아서 넓혀주거나 혹은 신경주사 이런 걸 통해 갖고 염증을 줄여야 된다든지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면에서도 환자가 엉덩이 통증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수술 시술에 해당되지 않다 보면 우리 원장님들과 교수님들은 특별한 건 없는데요. 그냥 관리 잘 하시고 아플 때만 약 드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이렇게 병이 확실히 있어서 무언가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면 할 필요가 있다,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린다고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관절 질환은 바로 엉덩이 통증과 사타구니 통증을 일으키고요. 다리를 움직이거나 서 있을 때 통증이 주로 생기게 됩니다. 어떤 거지? 한 줄로 요약을 해볼게요. 고관절 무혈성 괴사라고 하는 거는 흔한 질환이 아니에요. 비교적 드물어요. 그리고 특징적인 환자들한테서 나타나는 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은 약품과 음식 하나가 있습니다. 음식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뭐냐면 음주예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고관절 무혈성 괴사는 아무래도 남자분들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허리랑 엉덩이가 아파서 병원에 내원하시면 척추하고 고관절을 찢게 되는데 이제 농사일을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또 약주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을 드시지 않아도 장시간 계속 술을 드시다 보면은 이 부분에 무혈성 괴사가 생기게 됩니다. 원인은 다양하고요. 이렇게 음주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스테로이드 복용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복용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들이 생길 수 있는 질환에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피부과 약, 천식 등 알러지 약 등에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고관절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관절 무혈성 괴사인 AV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음주와 스테로이드와 같은 호르몬제와 연관성이 높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고관절 관절염입니다. 이건 이제 무릎 관절염과 같은 맥락일 것이에요. 오래 사용하다가 보면은 닳아서 관절면이 파괴되고 염증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고관절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에 염증이
감염이 된 거면 우리가 화농성 관절염이라고 부르고, 류마티스와 같은 자가면역성 질환이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고 부르고, 기타 등등의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긴 거면 2차성 관절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이유가 없이 반복적으로 생활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생긴 것이라면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관절 충돌 증후군입니다. 자, 고관절 충돌 증후군까지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의 고관절의 구조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고관절은 이제 정상적인 고관절과 관절염이 있는 고관절은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는데, 고관절은 소켓 관절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관절이 주먹같이 생겼으면은 이걸 감싸고 있는 소켓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절들이 우리 몸에는 몇 군데 있는데 바로 어깨와 고관절이 대표적인 소켓 관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척추 관절과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 범위가 좀 넓은 편이에요, 소켓 관절들이. 그래서 관절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대퇴골두라고 합니다. 대퇴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넓적 다리뼈이기 때문에 넓적 다리뼈의 헤드, 머리 부분에 해당돼서 골두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골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비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반뼈라고 하는 뼈는 크게 여러 가지 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척추에 해당되는 천골과 그 다음에 골반뼈에 해당되는 장골, 그 사이에 천장관절이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해당되는 치골과 앉아있을 때 생기는 좌골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장관절, 장골, 치골, 좌골, 그리고 이 장골능까지도 다 엉치라고 이야기한다고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고관절 질환은 이러한 해부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고관절을 형성하고 있는 대퇴골두와 그 대퇴골두를 싸고 있는 비구가 뭔가가 모양이 이상한 거예요. 혹은 변형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비구와 대퇴골두가 계속 부딪혀가지고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넓은 의미인 거죠. 우리가 증후군이라고 하면 한 가지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질환들을 말해요. 심지어 그래서 이렇게 고관절 충돌 증후군은 엉덩이 통증뿐만이 아니라 허리 통증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도 허리가 계속 아팠죠. 허리 시술을 받았는데도 허리가 계속 아팠는데 고관절 치료를 하고 나서 허리 통증이 나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고관절 충돌이 잘 일어났냐?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걷거나 운동을 하던 중에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그리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이 배에 닿을 정도로 많이 굽히는 과도한 스트레칭을 한 경우죠. 이러한 경우에 통증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안 쓰던 범위 내까지 쓰게 되는 거죠. 또 특징적인 건데, 여기서부터 자세에 통증이 생긴다면은 이건 이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양반다리 자세를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반다리 자세를 하거나 혹은 다리를 꼬고 앉았을 때 엉덩이가 왜 이렇게 아프지?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스트레칭을 많이 했다든지 뭐 이렇게 무릎이 배에 닿을 정도로 반복되거나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는 그냥 생길 수 있는 충돌 증후군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양반다리를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엉덩이가 아프지? 엉치가 아프지? 이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골신경통이라고 하는 유명한 질환이죠. 자골신경통은 쉽게 말해서 병이라기보다는 증상에 가까워요. 그래서 자골신경을 누르는 질환들을 모두 자골신경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골신경통은 자골신경의 감염과 압박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 다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생활습관과 스트레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골신경은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부위가 자골신경이기 때문에 주위에 이렇게 덮고 있는 근육이 바로 이상근이라는 근육이거든요. 이상이라는 게 서양 배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근이 자골신경을 덮고 있다 보니까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말로도 많은 방송과 기사 등을 통해서 접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골신경통은 척추에서부터 자골신경까지를 넓게 표현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만 국한돼서 설명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로 천장관절염입니다. 천장관절염은 천골과 장골 사이에 급성 만성 염증이 반복되는 염증성 질환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강직성 척추염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도 진단이 가능하지만 초기에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MRI 검사를 통해서 천장관절염도 반드시 의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장관절염은 오전에 증상이 심해지고 척추의 운동 범위가 감소하게 되고 임상적인 증상이 허리 디스크와 매우 비슷해서 오인되는 경우가 많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엉덩이 통증, 이것을 의심하세요라고 했죠.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었고요. 척추질환이라면은 허리 엉덩이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양반다리나 다리를 꼬기 힘들면 고관절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오전 통증과 뻣뻣함, 만성적인 통증이 지속된다면 염증성 질환을 의심해야 돼서 천장관절염이나 척추염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